켜졌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오랜만에 뵙니다. 일본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자,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일본이 뭐 경기가 어렵고 뭐 나라가 힘들고 해도 쇼핑센터에 줄 서가지고 아주 난리도 사람 아니죠? 아니던데. 아, 일본 사람. 아니, 일본 사람. 일본 사람. 혹시 접종 3차까지 하고 가셨어요? 네. 아, 가기 한 2주, 1주 전에 바로 맞았어. 바로 맞고 왔어. 못 간대요. 일본 아직도 3차 안 하면. 아 그거 PCR 검사. 검사해야 돼. 근데 그 검사한 게 한 번 봤는데 12만 5천 원. 11만. 그 주사 맞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오셨어요? 저희가 간 데는 뭐 어디 갔다 왔어요? 후쿠오카? 아. 시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사카 쪽 가셨구나? 네. 칸사이 지방? 사람 엄청 많던데 쇼핑센터 줄 서가지고 아, 포켓몬 애들 인형 하나 사는데 1시간 줄 서셨어요. 줄 계산하는데. 나는 그래서 계속 이 마케팅에 다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야. 쇠파식에 돈 벌어서 여기 다 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도 잘 또 보고 오셨다니까 또 다행이네요. 또 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뭐 투자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도 접목시켜서 좀 느꼈던 부분은 없어요? 그런 건 딱히 없었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 이제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는 플라자비 때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기를 했다라고 생각했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지속성. 지속성, 꾸준함. 뭐 투자는 무엇인 것 같아요? 살. 3? 좋아요. 아주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투자는 3, 그죠? 3일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는 아까 얘기했던 원칙, 그 다음에 지속성, 그죠? 또 수익. 뭐 우리가 그 제시 리버몬은 뭐라 그랬어요? 돈을 벌면 투자, 돈을 잃으면 투기. 근데 그 얘기는 뭔가요?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럼 제시 리버몬은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한 사람일까요? 투기를 한 사람일까요? 투자를 했어요? 그 사람 결과적으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권총 자살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투기에 더 가까운 그 사람이 이제 옵션, 파생상품 거래 같은 걸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자, 우리는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결국 그 두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실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뭘까요?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을까요? 나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건 뭐였어요? 결국은 투기였죠. 그죠? 그러면 투기와 투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즉 나는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자, 원칙. 오늘은 원칙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칙이라고 한다면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칙. 영어로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principle. 또 뭐가 있을까요? fundamental. 영어로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투자의 원칙 있으세요?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원칙. 자기만의 내가 소신. 정한. 자기만의 소신? 내가 정한.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소신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 없었을까요? 바른 소식. 바른 소신. 어떤 행동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른 소신이다. 그럼 어떤 게 바른 소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진 씨가 생각하는 바른 소신은 어떤 게 있어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와 사회가 잘 살게끔 순환이 한다. 잘 되는. 순환이 잘 살게끔 한다. 그거 소신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간다. 맞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아까 얘기했잖아. 원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설정을 할까요? 내가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맞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의 어떤 원칙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럼 투자의 원칙은 뭐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게 투자의 원칙이에요? 내가 투자라는 어떤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투자가 뭔지. 투자가 뭔지. 그럼 투자가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쵸? 왜 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봐요. 투자, 여러분 투자하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투자 왜 해요? 돈 벌어야 성훈 씨,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돈 못 벌어요?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많이 버는 거 갖고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말의 모순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는 것과 아까 투자의 어떤 원칙이 나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파고파면 사실 말이라는 게 원칙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누구나 다 도덕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와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그래요. 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 문화를 만들어서 각자가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고 싶다.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고 더 넘어가서 민주주의고, 그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 나는 그런 어떤 원칙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투자라는 건 사실 뭐예요? 어떤 기술적인 요소예요. 기술적인 요소. 맞죠?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기술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량적인 어떤 기업을 보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보는 방법이 있고 기술적으로 기업을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거고, 기술적으로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말장난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뭐 볼린저 밴드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어떤 이동평균선을 본다거나, 그죠? 뭐 RSI 지표를 본다거나, 그리고 그런 지표, 즉 차트를 보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배워 나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원칙을 세웠어. 내가 봤을 때 매출도 좋고, 그쵸? 재무제표도 좋아. 이제 배워 나갈 거지만 뭐 ROE도 좋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너무 좋아. 근데 차트를 또 봤더니 차트도 뭐 바닥으로 쭉 가고 있어.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막상 샀어. 난 이 정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샀어. 근데 가격이 미친 듯이 또 빠져. 그래서 나의 원칙이 막 흔들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친구들이라면 뭐 문제가 될 게 아니 손 치지만 돈이 많은 뭐 1억, 뭐 100억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럼 사실 투자의 원칙을 세운다라는 것보다 뭔가 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더 큰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투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원칙을 지금 나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직은 투자자가 합니다. 그쵸?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투자자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할까? 투자자의 무엇을? 마인드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의 의식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있나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이 달리오라든가 아니면 뭐 찰리 멍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의 의식, 그런 사람들의 의식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쵸?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의 의식 체계는 투자자들의 의식 체계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뭘 어떤 걸 통해서? 배움? 뭘 배워? 앞서서 투자한 사람들의 사례 같은 걸 이제 앞서서 투자한 사람 사례.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역사. 또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죠. 이해되세요? 즉 지금에 사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원칙 체계를 우리는 배워나감으로써 뭐예요? 나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즉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엇을 해야 돼? 자본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되고, 자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돈을 알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 즉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식, 자본가의 의식 체계를 알아야 되고, 자본가의 의식 체계를 알려면 결국 우리가 사는 이 환경, 이 공간,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알아야 돼. 그럼 이 자본주의라는 원칙 체계 하에서만 이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이 자본가들이 이래서 투자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본가들의 의식을 알아야지만 내가 자본에 대한 영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투자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의 영역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디 영역만? 여기 뭐 배우러 왔어요? 투자.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왔죠. 여기 오면 어떤 느낌을, 여기 오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 여기요? 오기 전에 어. 저는 이제 약간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쵸? 투자? 그럼 기업을 막 보나? 기업을 보는 건가? 네, 함께 모여서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재무제표 보면서 이 보고 막, 어떤 기업이나 이 그룹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 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할까? 아, 서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고 막 이런 건가 하는 생각. 그런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어느 영역이에요? 투자 영역이죠. 네.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건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오를까요? 아니면 그 기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업이 가줄까요? 그러면 개나 소나 다 투자하게? 다 성공했게?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좀 약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열정이 막 이게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 사람의 가르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결국은 뭐야? 원칙이라는 걸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어.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 또 뭐라 그랬죠? 경험도 알아야 되고, 그쵸? 그다음 또 뭐라 그랬죠? 배움도 알아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 공부를 하려는 게 결국 뭐예요? 어떤 투자가 아니라, 그럼 그 투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다? 원칙이라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본주의라고도 하지만 민주주의라고도 하죠. 민주주의. 자, 그러면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린시플이라고도 말하고 펀더멘탈이라고도 말하고, 원칙이 뭐예요? 근본, 기본, 그죠? 그 시작점, 어떻게 태동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원칙에 들어가는 게 근원 원자잖아. 그 근원이 되는 규칙, 어떤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프린시플과 펀더멘탈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본주의를 우리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프린시플도 원칙이라고 그러고 펀더멘탈도 원칙이래.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이런 명사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내면에 박혀있는 의미를 우리가 재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원칙이라든가 한문이나 한글, 한문, 영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왜 파고 들어가냐면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서양에서 넘어왔죠.
그렇죠? 우리의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의 의미와 서양이 생각하는 에셋, 자산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의미와 서양에서 생각하는 투자의 의미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돼. 자본주의라는 체계가 서양에서 넘어온 거잖아. 사실 약탈의 역사란 말이야. 그 약탈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플라자 아비테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세요? 왜? 걔네들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칙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왜 다 당했어요? 자기의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한 사유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니까. 부동산 불패니까가 어떻게 원칙이 될 수가 있나요? 남들이 하니까 옆에서. 이해되세요? 그게 자산이니까. 빚도 자산이니까. 제가 빚도 자산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나요? 안 그랬나요? 했어요. 빚도 자산이에요? 또 자산이 진짜 내 제의석에 따라서. 자, 그럼 빚도 자산이라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빚이 왜 자산이 돼요? 자산은 어떤 부채와 자본의 영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영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들어온 그 영역을 통해서 이제 자산화 시켜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조달을 받는 게 빚이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빚으로 조달받는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빚도 자산이다라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빚도 자산이라고 설명을 해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이 자산이라는 그 말에 꽂히는 거지 관념에 꽂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산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그 자체가. 이해되세요? 내가 빚을 지는 이유는 그냥 내 탐욕 때문에 빚을 지는 거지 그것을 그 사람이 자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투자랍시고 해온 그 부동산의 모든 역사들이 우리나라 자산의 90%가 다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 불패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라간 거야. 근데 내가 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다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눈이 있어서 자기가 자산을 운영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무해요. 그럼 빚도 자산이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도 자산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하기 바빠요? 빚 갚기 바쁘죠? 즉 원칙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자산화시킬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그 돈을 자산화시켜서 끊임없이 계속 굴릴 수 있는 인간이 자본가예요. 자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버는 개념이 아니야. 자산을 계속 굴려나가는 과정이에요. 자본주의는. 이해되세요? 네. 어떤 말인지? 우리는 근데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돈이라는 건 왜 돈인지 아세요?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다 뭐다? 원칙이에요. 성우 씨만 제가 그냥 말 놓을게요. 네네. 성우만의 무엇을 만들어야 돼? 원칙을 만드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에 내가 선동당하면 안 돼. 돈은 뭐다? 멈추면 썩는 거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이야. 그럼 돈을 돌고 돌게 만드는 플랫폼 그 공간이 뭐야? 자산이야. 우리는 다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자산화시키는 것들이 계속 도는 거야. 그 안에서 마치 무엇처럼 혈액순환되는 피처럼 돈이 도는 거야. 그게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썩는 거야. 근데 레버리지를 땡겨서 자산이랍시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빚 갚기 위해서 지금 그 돈을 순환시킬 수가 없어. 이자 값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자산 값은 계속 떨어져. 부동산이 올랐던 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갚을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돌리지 못하지. 계속 안 돌잖아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인 파산 시청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버는 걸로 한계가 되니까 다른 데 또 돈을 빌려 가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도 아 빚은 자산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그거는 자산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탐욕의 결과야. 그건 플라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이 없었다. 사람들이 원칙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투자랍시고 했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뭐였다? 투기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돈에 대한 아무런 자기의 철학도 없었다. 그쵸? 그냥 단순히 돈은 버는 거, 돈은 모으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했어. 그거보다 더 큰 거,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 살고 있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몰랐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본주의의 틀을 알아야지 그 안에 원칙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칙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원칙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상 누각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결국 이념을 이념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원칙을 만든다는 건. 이해가 되니? 성민아? 네. 그럼 민주주의, 무슨 이념, 우리가 뭐 캐피털리즘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 같은 언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뭐야? 찰리 먼고가 뭐라 그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도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세 번째도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냥 다 그냥 기업 중요해. 기업이 중요하다. 기업 앞으로 뭐 비전이 있는 기업들, 챗 GPT, 그다음에 무슨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뭐 세상을 선도할 것이다. 얼마 전에 뭐였어? 비트코인이었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세상을 선도해서 뭘 바꿨어?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 빚쟁이들만 늘어났지. 이해돼? 개 중에 몇 명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돈이 많다고 자본가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 없어. 그 사람들. 이해돼? 그 사람도 한단 뭐야? 운이야. 이해돼? 네. 하지만 몇몇의 사기꾼 새끼들은 그걸 통해서 뭐야? 엄청나게 부를 얻었지. 뭐 테라 만들고 이런 사람, 그렇지? 근데 그 새끼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다 도망다니고 있어. 이해돼? 어떤 말인지? 자,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또 뭘 알아야 돼? 이 민주주의 내에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알아야겠지.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떠한 면을 갖고 있냐? 그럼 우리가 한번 봐보는 거야. 자,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자. 윤수야, 펀더멘탈이 뭐인 것 같아? 우리가 저거 펀더멘탈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 펀더멘탈이 뭐야? 야, 모르면 뭐 한다 그랬어? 검색. 여기 빠졌네 이게 지금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살만 찌고 와가지고 지금. 야, 잘생기시면 다냐? 저 처음 들어봤어. 멘탈이 정신인가? 펀더멘탈이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 근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근데 그것을 정량화한 거야. 대부분 간단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GDP는 몇이다. 성장률은 몇이다. 저 기업이 어떠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저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네. 저런 비전을 갖고 있네. 이런 것들. 통계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찾았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로딩이 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프린시플은 뭘까? 혹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아시죠? 네. 레이 달리오라고는 투자 성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나는 계속 물어봐.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그냥. 자, 프린시플은 그 사람이 낸 책 이름이야. 원칙. 원칙이죠. 뜻이.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원칙을 안 쓰고 이 원칙을 썼을까? 이 원칙은 뭘까요? 그럼? 하나는 정성적인 거고 하나는 정량적인 거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한 인간의 신념 혹은 어떤 도덕적 판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주체적인 이건 뭐야? 굉장히 어떤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거는 뭐야? 그 데이터를 통한 혹은 역사를 통한 나의 재해석된 어떤 도덕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프린시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어디에 꽂혀 있어요? 여기에 꽂혀 있죠. 여기에 꽂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래요? 예측을 하죠. 예측한다고 해서 그 예측된 세상이 뭘까요? 절대 하나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돼. 원칙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측해서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벌써 내 머릿속에는 벌써 나는 부자가 되어 있죠. 무궁무진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금 생각해보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죠. 저건 무조건 갈 것이다. 자기를 어때요? 피하죠. 지금 자기의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냥 어떤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건 대부분 어때요? 되게 이성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수치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펀더멘탈은 어때요? 감성적이죠. 나누자 치면 딱딱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럼 투자자들은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왜? 결국 인간은 감정적이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감정이 이성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위험해. 사이코패스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체계는 우리가 원칙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어떠한 원칙으로 갈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요. 다수결? 다수결? 다수결이 자, 다수결은 그건 어떠한 제도죠. 제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왜 주권 재민이라고 하죠. 주권 재민. 주권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권이 뭐예요? 참정권이죠. 맞나요? 우리나라 참정권이 제대로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진 기준을 몇 년도로 보죠? 1986년으로 보죠. 그쵸? 전두환이가 내려가고 노태우가 물론 당선이 되긴 하지만 그지같이 되지만 그때 뭐예요? 우리가 참정권이 주어져요. 이해되세요?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기준으로 무엇이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원칙함에 있어서 이 주권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세요? 바뀌자. 이게 없으면 원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위스는 그럼 참정권이 여성의 참정권이 몇 년도에 주어진지 아세요? 스위스가? 70년도? 1970년도예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자본주의의 원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본. 자, 주권, 재민. 똑같지 않나요? 똑같잖아. 자, 여기서의 주권은 누구야? 여기서의 주권은 뭐에 대한 주권? 이게 주가 무슨 주예요? 왕이잖아, 왕. 내가 왕이잖아, 주권. 이해돼요? 이거는 뭐야? 주권. 주식. 왕의 권리야. 이건 뭐야? 내가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야. 자본주의에선.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되세요? 주권. 왕만이 가질 수 있어. 자본주의에서 똑같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제도에서 살고 있죠? 네. 법치제도. 이 제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정권. 선거. 투표. 이해되세요? 이 투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투표할 수 있는 제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제도에 살고 있을까요? 똑같아? 투표? 자본주의는? 투자지. 투자? 금융이잖아. 형태가 금융 아니에요? 금융제도권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이해돼? 돈 어디로 들어와? 은행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어떤 말인지 알아요? 금융의 제도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또 갑자기 봤는데 새로운 얘기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복이니까. 포기하지만 안 돼. 자, 근데 금융제도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금융제도권이 은행만 있어요? 아니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어? 보험도 있고, 그 다음 은행도 있고, 운용사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환율.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 이 제도권에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내가 나의 어떤 원칙을,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금융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설명을 계속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그러면 제도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제도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여기 뭐야? 여기 케미? 케미 맞죠? 케미도 맞고 케미가 뭐 하는 데야? 교육 공동체. 공동체. 또 문화잖아, 문화. 그쵸? 혹은 의식. 어떠한 의식을 내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왜? 그 제도 안에서 이런 문화들이 탄생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저기 뭐야, 자본주의 내에서 어떤 문화가 대중문화가 나왔잖아. 대중문화 중에서 요즘 뭐가 유행해? BTS가 유행한다며. 근데 그게 제도가 없으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 제도 틀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형님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문화와 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해요? 국민? 자, 국민. 자, 국민. 그럼 여러분들 주체 있어요? 야,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의 리더. 아, 또 왜 그렇게 얘기해요? 또 왜 없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 국민이야? 국민? 난 국민 아닌 것 같다. 뭐인 것 같아요? 민수야, 뭐인 것 같아? 국민?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은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국민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국민이야.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뭐 한 거 없잖아. 내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 나는 국민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문화와 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내에서는 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시민?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했어요. 이해되세요? 캐피탈은 뭐야? 캐피탈은 수도라는 뜻도 있어요. 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기다가 하나 더 뭐? 종교.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지금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근데 종교를 제가 왜 안 넣냐? 잘 몰라. 종교까지는 잘 몰라. 더 공부해야 돼, 나도.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설명을 하는 거지만 지금의 회사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거 무슨 뭐 저희 뭐야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교회에서 전도에 관련된 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회사 시스템이 다.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럼 나는 시민이야? 그럼 도시에 살면 시민이에요? 도시에 살면 시민이야? 시민이야? 도시에 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럼 자본주의의 주체는 누구예요? 자, 시민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라고? 자본가. 그 다음에 노동자. 자, 국민은 노동자일 수는 있지만 자본가일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만일에 시민이라면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된다?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요구에 대한 대가, 즉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책임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다 익명성이 숨어서 막 타자 워리어들이 판을 치죠.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민주주의는. 이해되세요? 맞잖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 선거권이 있는 이유도 뭐예요? 사실 이 선거가 중요한가요? 선거 별로 안 중요해, 사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내가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건전해지는 거야. 시민이 많아요. 국민이 많은 게 아니라 시민이 많아야지만 어때요? 제도가 건전해질 것이고, 이 제도가 건전해져야 뭐예요? 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정부가 건전해질 수 있다는 거야. 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시민들의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본론을 쓴 누구야? 막스의 딸이 아빠 행복이라는 뭐야? 그러니까 막스가 뭐라고 그랬어? 저항하는 거. 맞아. 싸우는 거. 딸아, 행복한 건 싸우는 거야. 왜? 그 이전 세대에는 왜 걔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본주의라는 어떤 걔가 자본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전 세계는 무슨 세계였어? 싸움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야. 뭔가 요구할 수도 없는 세계야. 왜? 전제 왕권이니까. 그 이전에 바로 전의 역사가 왕이 짱이야. 그러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죽여버려. 근데 걔네들의 환경 입장에서 어때요? 엄청난 혜택인 거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혜택이죠. 왜? 모든 것은 다 어떤 그 주체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사실 이런 자본주의를 원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무엇을 원칙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돼? 네. 어떤 말인지?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는 뭐라 그랬나요? 우리 다 배운 거야. 내가 직접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일을 하면 자본가가 아니야? 내가 시간, 원하는 시간, 자, 일을 자본가는 하는 자본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자본을 유통시키는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 그럼 자본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죠. 그럼 자본은 뭐예요? 유통되는 뭐라고 했어요? 저거 중요한 거야. 유통되는 상품. 그럼 자본은 뭐예요? 아, 투자는 뭐야? 그 상품을 유통시키는 유통하는 기술. 자본가의 기술. 기술. 이해되세요? 그럼 그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 투자. 자산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돈이라는 상품을 내가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내가 상품을 내가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말로 투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네 가지. 뭐가 있어? 소비. 그다음. 기부. 투자. 투자. 그다음. 저축. 그렇죠. 그럼 노동자들이 하는 건 뭐다? 소비랑 저축. 소비와 저축. 자, 그러면 자본가들은 소비 저축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지 마세요. 자본가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럼? 투자와 기부. 기부와 투자. 내가 투자를 하는 것과 기부를 하는 것은 결국 사실은 진정한 자본가라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투자는 그러면 뭔가 다를까요? 올바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그 무엇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 가치. 가치에 투자해? 맞아요. 그것도 맞아. 자, 이제 다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어디다? 자산이다. 맞나요? 맞죠? 우리가 결국 투자하는 건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부동산, 주식, 원자재, 달러, 채권, 금,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나왔대. 그쵸? 이해돼요? 네. 그럼 그 자산 중에서 우리는 다 부동산에 집중했는데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계속 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자산이 뭐예요? 집이야? 집에서 살지. 현금. 자, 기업이죠. 이해되세요? 기업이죠. 기업은 뭐래? 계속 혁신을 이렇게 이루어내잖아. 이해돼요? 부동산은 혁신이 일어나요? 잘 이건 부동산은 혁신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인식하는 것과 일본이 부동산을 인식하는 게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산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사면 오른다 생각하죠.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감가상각된다고 생각해요. 그 렌트를 많이 하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렌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집 잘 안 사죠. 우리나라 집의 55%가 다 뭐야? 아파트죠. 일본은 주택이에요. 55%가. 버블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렇지. 일본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건데 근데 인식이 바뀌기 이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는 자산이 내가 집을 갖는 순간 뭐가 돼요? 감가상각이 일어나요. 그럼 결국은 그 땅이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아파트를 그렇게 가지려고 난리 부르스 치는 얘기야?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그 결국 선동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니까. 부동산 불패시나 그게 원칙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게 투자의 원칙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나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부동산은 어때요? 금액이 작아 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 갖고 써? 아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라는 거야? 자기에게 합리화라는 거죠. 아이, 빚도 자산이라는데 뭐 가지고 가면 뭐 언젠가 오르겠지. 이해되세요? 거기에 속는 거야. 왜? 쟤도 갖고 얘도 갖고 다 갖고 있으니까. 프린시플,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한 배움, 가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본가에 대한 의식, 그리고 나의 돈에 대한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인간은 투기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휩쓸려 다닐 확률이 커요. 왜? 주체적이지 못하니까. 주체적이라는 건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든 그 원칙을 바탕으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걸 배웠어? 학교에서 자본주의 배운 적 있어요? 못 배웠어요. 없죠? 네.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 배운 적 있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당하는 거야. 지금은 어때요? GPT까지 나왔대. 세상은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향해 가고 있어. 마치 1980년도에 오라이 하는 거 있잖아. 버스벨 딱 누르면 삑, 그 버스벨 눌러주고 뒤에 문 열어주는 사람들. 안내야. 알아요? 모르죠?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나이 속였어? 아니 듣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어. 그래서 그 사람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술집.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창가. 왜? 일은 해야 되니까. 한순간에 그거 하나 딱 나왔다고. 그뿐이겠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간지 아세요? 말이 앞에 달리고 있었어. 그게 다 역사예요. 그 말보다 빨리 가면 안 돼. 그럼 그 마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떨까요? 그 차가 경쟁 상대야. 그럼 그거 그 말을 위해서 그 차가 바뀌는 걸 가만 놔둘까요? 시대가? 안 나. 놔둘까? 아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자동차 사실 뭐야? 살상무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의식하고 살아요? 아니잖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근데 지금 또 뭐가 나왔어? 무인 자동차. 그쵸? 뭐 나온다며. AI가 발달했어.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 그리고 뭐 챗 GPT래. 뭐 쓰면은 걔가 알아서 답을 다 해준대. 그렇잖아. 네. 그럼 내가 볼 때 있잖아요. 걔가 어떠한 답을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교육 환경도 이제 바뀔 거야. 우리나라 사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아니, 못 알아 물어봐. 교사한테, 선생한테. 그냥 챗 GPT 물어보면 다 되지. 그럼 또 어떤 게 일어날까? 어떤 직업군이 싹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르면은 이제 챗 GPT 이제 기계가 신이 되겠지. 뭐라 그러면 챗 GPT가 그랬는데? 안 그럴까요? 지금도 유튜브 무슨 과학 유튜브랑 그 AI 관련된 그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든 거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막 판다며. 똑같이 만들어갖고 수익도 창출하고 막 이랬다며. 그냥 그 AI 프로그램을 돌리면 걔가 뭐 말도 해주고 디자인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해주고 대본도 써주고 막 지금 이런다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유튜브도 지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왜? 막 똥파리들이 끼는 거야 이제. 마치 진짜 맛있는 곱창집이 있어. 근데 그 주변으로 자기가 원조로 하는 가게들이 막 생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야? 아까 기업이 혁신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막 계속 변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혁신 아니에요? 맞죠? 그런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유튜브가 투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투자자라면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뭘 해야 돼? 세상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건가에 대한. 단순히 지금 뭐 수익률 10% 20%만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무슨 돈을 내가 버는 거 그게 투자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그래요?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왜 걔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본주의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아닐까요? 워렌 버핏한테 투자하면 막 기술적으로 막 이런 원칙을 갖고 투자해. 뭐 5% 떨어지면 팔고 10% 올라가면 무조건 사고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잖아. 그렇게 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왜? 역사가 빠삭하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자,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각자의 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돌아가고 있어? 라는 자기가 뭐예요? 왕인, 주인의식을 갖고 바라봐야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일단 안 그래. 그쵸? 그냥 일단 나만 잘 살면 되잖아. 남의 아니에요? 감독도 아니고 자기 자신 감독도 다 못하고 살자. 맞아요. 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리즈 4편 봤잖아. 거기서 뭐 한다? 기업은 프로파간다, 선동한다, 마케팅한다. 이렇게 사는 게, 소비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자본주의야. 너네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러죠. 어떤 분은 아니 내가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시간 대비 나의 소중한 돌고 돌려야 되는 돈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기업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해? 기업에 투자하죠. 주주로서 시대의식을 갖는 주주로서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을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기업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어요? 정부라는 건 왜 국가라는 건 왜 만들어졌어? 우리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업은 그럼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뭐 하는 거야? 돈을 내주잖아. 거기서 돈 벌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어?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러니까 기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싹 죽여내야 돼 사실은. 야 꺼져. 야 다 팔아. 국민들이 아마 그런 세상은 아마 안 올 거야. 그런 세상 안 오지만 내가 그럼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진짜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의 속성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제로섬 게임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이러다가 무엇이 일어나니까 이게 붕괴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아닌 것 같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았지. 이거는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어떤 기계가 망가져.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세척하는 기계가 망가져. 그럼 그 기계가 실제로 작동하기 이전에 2000번 이상의 미세한 신호를 줘. 진짜 그래요. 내가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봐요. 왜?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에 집중하거든. 지금 현재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계속 내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잘데기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 아 어떻게 될까? 지금 경제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런 관련된 서적들을 막 읽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과 밑도 끝도 없는 과정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려운 거야. 코에 가면 코 고르고 귀에 가면 귀 고르는 거야.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성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장 대표되는 속성은 플라자 합의에 다 나와 있어요. 금리와 환율
그 이상 뭐가 있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 사례를 통해서 그거를 그냥 정량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 속에서 인간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정말 투자를 했을까? 투기를 했을까? 그 현상에 집중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에게 빗대어 봤을 때 그럼 나는 지금 투자를 올곧이 하고 있나? 나도 한낮 어떤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어떤 스스로 뭔가 바뀌는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고 이 정글과 같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해돼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기업의 역사를 하나 알기 위해서는 500년 이상의 이 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모든 것들은 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의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올바른 투자는 어렵다. 내가 원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틀 안에서 나의 투자 원칙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근데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지금의 금융을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 사례가 뭐다? 플라자합이다. 그리고 그 플라자합의 가장 큰 포인트 맥락이 뭐야? 통화팽창이라는 거야. 통화팽창이 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 자, 코로나 때 통화팽창이 일어났을 때 사태와 플라자합의 때의 사태가 크게 달라요? 여러분? 안 달라요. 너도 나도 빚졌어. 너도 나도 빚져서 너도 나도 부동산 사고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고 너도 나도 주식 샀어요. 아니에요? 통화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40년 전과 지금과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돈의 본질이에요. 본질. 뭐 본질이라는 혼지질한 건 없지만 지금도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왜 금리 올려? 인플레이션이라며. 맞잖아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린다며. 20년이 지나도 하는 말이 똑같아. 그리고 자기가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오른다. 잠시 뭐 점진적으로 오르는지 갑자기 오르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나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그건 이 모든 어떤 자연의 흐름과도 같은 거야.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일개 어떤 전문가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원칙이 없으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금리는 올려도 인플레이션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전에 저번 시간에 플라자합이 설명드릴 때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를 어떻게 올렸다고 했어요. 저 그때 집에 갔다 왔나 봐요. 금리를 하여튼 잘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갔다 왔잖아요. 자,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게 올렸죠. 많이 올렸어요. 훨씬 크게 올렸죠. 그래서 잡혔어요? 잡혔죠. 근데 어떤 희생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죽어. 행복을 찾아서 영화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는 게 투자 공부예요. 그냥 무슨 어때? 금리가 오르니까 빚쟁이들 다 어떻게 돼? 중소기업들 다 어떻게 돼? 다 망해가는 거야. 실직자들이 늘어나. 그쵸? 아니 기업이 버틸려면 어떻게든 버틸려면 뭐 해야 돼요? 인원 감축. 자를 거 사람밖에 더 있어? 맞잖아요. 간단해. 내가 사고 난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돈 벌려면 뭐 해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인건비 줄여야 되잖아. 그럼 인건비 줄이면 결국 기업이 만드는 물건은 누가 사는 거야? 사람. 우리도 사고 종업원도 사고 사장도 사고 다 사는 거야. 근데 물건을 안 사. 그럼 뭐가 일어나? 물건값을 어떻게 해? 어떻게든 팔아야겠죠. 삼겹살 15,000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안 먹어. 근데 삼겹살이 내일 모레 상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 세일하죠. 그쵸? 세일. 그게 다른 말로 뭐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야 그게.
자본주의는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디플레이션이에요. 그거 잡으려고 뭐 하는 거야? 돈 푸는 거야. 그게 통합팽창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섭리는 순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왜 그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왜 그럼 못 올릴까요? 금리를 더 세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빚은 안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갑자기 팍 올렸더니 사람들 막 다 잘리고 갑자기 물가는 잡히겠지. 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안 사잖아. 예전에 샀는데 안 사잖아. 그럼 돈이 어떻게 또 돌아갈까요? 돈을 왜 돈다 그럴까? 물건 사는 것보다 금리를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이 들면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 왜 하는 거야? 이자 받으러. 이자 받으려고. 돈의 가치는 뭐다? 곧 이자야. 이해돼? 지금 이자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은행. 은행으로 가지. 그치? 다 똑같아. 대중들은 다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본가들은 가 안 가? 가 안 가? 안 가. 자, 왜 안 가? 내가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투자로?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건 되게 감성적인 거야. 왜 안 가? 곧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걸 뭔가 자기들만의 원칙으로 알고 있어.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돼. 왜 금리를 올린다 그랬어? 왜 금리를 올린다 그랬어? 인플레이션 맞죠? 그럼 내가 1년 있다가 금리 10%의 금리로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 그만큼의 가치는 올라. 짜장면이 2,000원이었으면 내가 1년 있다가 짜장면 사 먹는데 짜장면이 3,000원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왜? 인플레이션은 오르니까.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바뀐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돼? 수임 씨? 수임 씨 공부 안 했어. 내가 은행에 10%의 은행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에 은행을 넣었어. 돈을. 이자가 10%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10만 원을 받잖아요. 짜장면이 예를 들어 2,000원이었어. 1년 있다가 예를 들어 10%면 얼마니? 2,200원이야? 10% 2,200원이겠네. 2,200원이 됐으면 결국은 뭐야? 똑같은 거야.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야.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저건 안 올라가야 되는 거지. 짜장면 값. 이게 짜장면 값이 안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없는 사이. 돈을 풀어서 성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낸다 그랬죠. 자, 그럼 금리를 올리면 돈은 안 찍어내요? 돈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통합 팽창량이 주는 거일 뿐이야. 좀 덜 속도가 좀 덜 늘어나는 거일 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이건 뭐야?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이 짜장면이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것들은 뭐 안 오를까요? 엄청나게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내가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노동자는 거야. 왜?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의식인 거죠. 그냥 은행에 넣으면 내가 받으니까. 근데 은행은 어떻게 해? 그 돈을 투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그러니까 은행은 어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나 금리를 내리나 금리를 올리나 다 뭐 하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은행 종료시키는. 은행은 돈 많이 벌어서 없다 써요. 자기네들 성과급 잔치하고 그거 갖고 또 투자하고 배당도 주고. 맞아요. 외국인들한테 또 외국인들이 배당 많이 갖고 가고 외환 자산이 많이 또 해외로 나가고 그러면 결국 당하는 건 뭐야?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야.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이지? 이해돼? 자, 처음부터 다 이해 안 돼도 돼. 이런 흐름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빚도 안 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했는데 막상 60대 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60 딱 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 돈 가지고. 좋았지. 80년대 90년대는 좋았지. 이자가 막 15% 20%까지 줬으니까 은행에 넣으면. 응? 근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중간 계층이 없는 사회예요.
그때 중간 계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니까 역사가.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 빈부의 격차는 계속 커지죠. 그렇죠? 중산층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없어요. 프랑스 중산층 있을 것 같으세요? 영국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미국은 있을까요? 없어요. 자본주의는 내가 끊임없이 내 자산을 돌리지 않으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책이야. 그러니까 뭐야? 은퇴라는 말을 지우라는 거야. 은퇴는 없어. 계속 뭐 해야 돼?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이거는 근데 노동을 하라는 것과는 별개 얘기예요. 내가 노동해서 지금 기업에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말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 전제정권 시대에 군주가 일했어? 다 누가 했어? 밑에 노예들이 신학 농노들이 했잖아. 근데 그 권력이 누구한테 분산된 거야 지금? 지금 정치 우리들한테 사실은 분산된 거야 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걔가 왜 망했어? 자기 뭐 때문에 망했어? 탐욕 때문에 망했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개인도 아니야. 대중들이 뭐 때문에 망해? 탐욕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솔직히. 맞죠? 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 아는 새끼들은 지식인들 아니야. 그냥 전문가들. 그럼 뭐해? 자기 아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돈 벌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하면 돈 버는구나. 또 들어가고. 그게 뭐야? 다른 말로 사입이라고 그러지. 지금은 사입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 내가 그냥 가만히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오잖아. 며칠 전에 갑자기 아빠 나 납치됐어. 진짜 왔어 문자가. 내 딸 지금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그런 문자가 왔다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뉴스에 나오잖아. 진짜 딸이 납치됐다고 왔어. 근데 그 딸이 진짜 유학 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막 진짜 버는 거야. 그래서 전화 끊지 말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그 사람 왜 멘탈이 나간지 알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걸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내가 의심해보면 달리 확인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층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젊은 층도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하루 종일 24시간 뭐 이틀인가를 통화하고 돈 뺏기고 나중에 뭐 했어? 자살했어.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원칙 하나도 없는 나의 원칙,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다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물론 있어. 걔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그러려고 모인 거잖아. 맞죠? 네. 아니에요? 맞- 씨발 여기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피자는 약간 기업들 좀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사람 뭐 갑자기 뭐 원칙 막 이상한 무슨 펀더멘탈 무슨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겠어? 아직 완전 막 와닿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응. 그래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근본 뿌리를 강조하시니까. 맞아. 원칙이라는 것은 그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토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각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각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요?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본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역사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는 주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맞죠? 너도 나도 다 살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 너도 나도 다 뭐 할 수 있어? 팔 수 있어. 맞죠? 똑같죠?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견제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투자도 마찬가지야. 그럼 투자 내가 그냥 기업 투자한 거 계속 가야 돼? 갖고 가야 돼? 아니야. 내가 그 기업을 볼 수 있는 가격이 버블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냥 무조건 기업은 사라 그랬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야. 이건 뭐야? 또 다른 바보야. 이해되세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내 원칙에 대한 그 과정이 뭐다?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우리는 그 시행착오가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벌써 결론을 지어버리죠. 야, 어차피 그건 뭐 해봐야.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뭐라 그랬어? 네가 해봤냐?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자동차 안 만들었으면요, 우리 필리핀 됐을 수도 있어. 응? 이건희가 자식과 부인 빼고 다 바꿔라.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으로 넘어갔잖아. 그 말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어. 물론 기업이 부도덕한 점도 많아. 하지만 단순히 그냥 기업은 부도덕하니까로 만약에 보고 나는 그래서 투자 안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자본주의 노예로 사는 거야. 어떠한 내가 그 사람의 원칙을 만들어 나갔다 해도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가 힘들어. 아닌가? 맞지? 그리고 그 주체적인 생각을, 자본주의에 대한 주체적인 생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뭘 하는 거야? 투자를 하는 거야. 또 뭐 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뭐야? 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다 종업원들이 일하잖아. 일을 시키는 거야. 즉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버는 거야. 굉장히 잔인하지.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이야. 그럼 그 사람도 결국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본가로 만들어줘야 돼. 그게 계속 순환하는 거야.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야? 우노다카시. 우노다카시 장사의 시인 책 보세요. 걔가 뭘 키워? 제자를 키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밑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게끔 해서 회사를, 그러니까 다른 분업을 만들어 주지. 걔도 자본가로서 살게끔 만들어 주지. 이해되니? 네. 똑같이. 투자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 엄청난 엘리트들이 여기서 미친 듯이 일을 해. 왜 내가 파운더라는 영화 꼭 봐. 맥도날드를 창시한 파운더라는 레이 크루기라는 사람이 나오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어. 네. 꼭 봐. 그 사람이 뭐라 그래? 거기서 또 똑똑한 애 갖다 쓰면 된다 그래. 왜 그렇게 똑똑한 애가 많은데 내가 일을 다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돼? 그 사람 뭐라는 거야? 일 시켜놓고 멀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까 GTP가 나왔을 때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겠네? 이런 것들을 그냥 멀리서 보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막 미친 듯이 일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어때? 빈부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뭐 해야 돼? 치열해야 되는 거야. 철저해야 되는 거야. 그게 투자 공부야. 근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아니야. 재밌어. 진짜 재밌어. 같이 이렇게 만나갖고 서로 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에게 듣고 이거 자체가 뭐다?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근데 대부분 20대들 그런 거 해? 안 해? 안 하지. 네. 다 뭐해 그냥. 아이씨 뭘 나가. 줌으로 다 하면 되지 그냥 요즘에.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 살지. 게임 미친 듯이 하고. 게임 좋아해? 아, 저 게임은 솔직히 얘기해도 돼. 게임은 안 해. 그치. 새로운 걸 보는 거야. 왜? 지금 이런 모임이 굉장히 어떻게 돼 있어? 저평가돼 있거든. 네. 이런 게 없어. 이거는 더 이상 바닥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걸 계속 활성화 나가는 거야. 이런 에너지를 계속 키워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투자를 내가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기업들을 본다고 생각해봐. 내가 두려울까? 무서울까? 안 무서워. 같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뭘 해도 다 사람들이 힘들어져. 이 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자본가 클럽이야. 자본가를 만드는 곳이야.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 이런 의식이 없지. 네.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어때? 쫄아있지. 배짱이야, 배짱.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배짱이 생긴다고. 그래 안 그래 미수야? 너 좀 배짱이 좀 죽은 것 같다. 오랜만에 좀 봤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아. 자,
아니야 오랜만에 봐서 좋아서 그래. 형이 짓궂잖아요. 이분만 보고 얘기하니까 민수 씨가 서운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닌데. 목소리가 가격이 너무 왔어서.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나이 든 거 이런 것도 없어. 여기 다 똑같아. 우리 다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청춘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퍼뜨려야 돼. 그래야지 지금 막 자살하고 막 그 뭐야 그거 그거 방에 박혀 있는 거. 히키코모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와. 왜? 다 똑똑하거든 사실. 20, 30대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 근데 이런 공부를 배워본 사람은 없어. 네. 이해돼? 몇 시죠? 8시 40분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벌면 뭐다? 투자. 돈을 저러면 안 돼. 저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나쁜 예시도 얘기했어요. 그 좋은 거면 돼요. 맞아요. 돈을 벌면 좋아요. 돈을 벌면 좋아. 아 좋아. 아주 그냥 찬물 끼얹는데도 아주 그냥.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뭐 케미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에는 자 좋은 이익과 나쁜 이익이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익만 있나요? 손실도 있죠. 똑같아요. 좋은 이익, 손실도 있고요. 나쁜 손실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다? 원칙이 있냐 없냐예요. 이해되세요? 원칙이 있냐면 나쁜 이익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로또. 아닌 것 같아. 좋은 이익은 뭐야? 내 원칙하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야. 그럼 내가 세운 원칙에 의해서 이익이 났다. 그럼 뭐야? 나의 원칙이 더 공고해지는 과정이지.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나의 원칙을 통해서 손실이 났어. 하지만 난 이걸 통해서 뭘 배웠어? 경험이 늘어나지. 네. 나쁜 손실은 뭐야? 그냥 남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거야. 어디서 뭘 해야 될지조차 몰라. 그냥 미치듯이 떨어지니까. 시간은 가고 네. 더 힘들어만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해돼? 그럼 우리가 투자는 어때?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지. 네. 지속하는 게 투자라 그랬지. 결국은 네.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뭐야? 원칙이야.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원칙이 없는 투자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 투자도 아니지, 투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뭐라 그럴까요? 투자는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투자는 기회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투기라 그런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예요. 타이밍을 잡는 게 뭐야? 어떤 펀더멘탈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물론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올라와 막. 그렇게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럴 때 나의 원칙과 대비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나의 프린시플과 대비해 봤을 때 내가 이런 어떤 예측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내가 해보겠다. 이런 거는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는 가장 큰 틀이 뭐야? 아까 자본주의는 빚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사회다. 돈은 곧 쓰레기다. 아직 안 와닿지? 네. 이건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와닿죠? 안 와닿아? 네, 좋다고. 돈은 좋다. 돈은 좋다. 돈은 돌고 돌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게 투자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그 왜 짤방 같은 거 있잖아요. 쇼츠라고 하나요? 그 유튜브? 쇼츠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이 그 영혼의 파트너 같은 거야. 그 둘이 이제 그 자산운용 그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그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주주총회를 하거나 어떤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해. 근데 어떤 대학생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워렌 버핏한테. 아,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어. 뭐라 그럴 거예요? 땡. 형님 뭐라 그러실 거예요? 땡. 자, 지금 들어요? 지금 내 말? 내 원칙을 갖고 투자해봐. 내 원칙을 갖고 투자해라? 아니 근데 그럼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 뭐 쉽고 단. 아, 예를 들어 원칙을 갖고 투자해라 그래서 그럼 제 원칙이 뭔지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해라. 그냥 해라? 너 자신이 투자해라. 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은 문제될 게 없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결국 뭐냐?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 맞지? 원자재 값이 올라.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막 수입해 온다거나 이랬을 때 그 수입에 대한 원가에 대한 것을 상쇄시키려고 기업은 뭐래? 예를 들어 라면 값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왜 가격을 자체를 올리잖아. 판매 가격을 올리잖아. 그러면 판매 가격을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해돼? 이해되시죠? 우리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 많잖아요. 여러분들 있어. 공부해 보면 지금 그 포트폴리오 안에도 있다고요. 그렇잖아. 왜냐면 기업 뭐 해야 돼? 필연적으로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유가 올랐어. 그럼 원유 회사 뭐 에스올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오를 거냐. 매출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거에 대한 가격이 주식에 반영될 확률도 크잖아. 어떤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버핏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굉장히 어떻게 얘기해 준 거야? 친절하게 얘기해 줬지. 야, 그런 거 문제 다 말해줘. 야, 그런 거 문제 갖지 마. 그냥 그런 기업들 많아.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이야. 왜? 기업은 그만큼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 기업을 운영하려면 땅도 갖고 있지, 원자재도 갖고 있지, 그쵸? 그 안에 인프라도 갖고 있지, 인력도 갖고 있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오르는 만큼 기업이 그리고 갑자기 국가에서 세금도 감면해줘, 법인세도 감면해줘. 왜? 기업이 그만큼 어떻게 돼? 중요하니까. 기업이 망하면 지금의 세상은 국가가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잘 파고 들어가면 어때?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 이유도 다 그런 거잖아. 반도체 싸움, AI 싸움 다 마찬가지잖아. 이해돼? 근데 그런 기업에 돈이 안 들어간다 생각해봐.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그렇지.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이해돼?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걔는 어때요? 워렌 버핏은 괜찮아.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돼. 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찰리 먼거한테 막 목소리 되게 이상하잖아. 막 워렌 버핏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그러니까 찰리 막 되게 하이톤이야 막 목소리가. 그러니까 찰리 먼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찰리 먼거 그 사람 대답이 진짜 미쳤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잖아. 뭐라 그랬을까? 쓰지 마. 쓰지 마. 그거보다 더 간단한 원칙이 있어. 쓰지 마. 소비를 왜? 말라는 거죠. 소비를 말라는 거죠. 그냥 돈 쓰지 마. 그거야. 결국 뭐야 그 말은? 네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아니야? 너가 정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걱정이야? 그 네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그 물건들이 네가 진짜 필요한 물건이야? 왜? 통합행창일 때는 어떻게 돼? 사람들이 너도 다 사지, 다 쓰지. 왜? 싸니까.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물건을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뭐야? 그만큼 내가 안 쓰면 돼. 맞지?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물건값은 떨어져. 아니야? 개인들의 노력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민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상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 되묻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자본주의에서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면 문제 있어? 안 쓰고 기업에 투자.
맞잖아. 그 두 사람이 답을 다 얘기해 줬잖아. 그거 말고 어떤 원칙이 더 필요한데? 그거 말고 어떤 무슨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들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결국 이거 그럼 내 의식을 바꾸고 내 관념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라는 건데 나의 행복은 소비인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얻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야? 그냥 본질을 얘기하는 거야. 돈을 쓰지 말라가 아니야. 내가 버는 한정된 영역에서 너는 자본가의 마인드로 살고 있냐? 그것만 물어본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하냐?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너는 네 환경에 지금 네 생활 상태에 집중하고 있냐? 그거 얘기한 거야. 단순히. 그 두 마디 말이.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래? 당황하면서 야, 이 대학생들 이렇게 오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막 이렇게 둘이 막 장난쳐. 그거 보면 그게 아마 쇼츠에 있어. 한번 봐봐. 그게 누구한테 얻는 거야? 투자의 멘토들한테 듣는 말이야.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어떤 말인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근데 이런 말, 펀더멘탈 같은 건 잘 알아듣지. 이거 보세요. 매출 수익률이 왜 15%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또 전문가야. 막 명함 막 달고 있어 막. 그렇게 속아나는 거야. 이해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에 따른 대비를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나의 어떤 의식을 계속 확장하는 어떤 그런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나는 배움을 이어가고 있냐. 그게 사실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원칙이라는 건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원칙이 기준이 되는 건 내가 이 역사를 모르면 아마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꼭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만일에 나의 원칙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나간다면 개인으로서 언어를 만들어라. 나의 언어를. 그 나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업,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다? 고전 수업이다.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전 수업들, 논어, 성경, 맹자, 도덕경 이런 것들 있지. 거기에서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공부해 나간다면 정량적으로든 정성적으로든 어떤 것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나의 어떤 삶을 아까 투자는 삶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라보면서 시장과 함께 계속 나는 우리 성장할 수 있다. 소위 그게 진정한 성장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플라자비는 좀 얘기를 못했는데 그래도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아까 수임 씨 뭐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요.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의 사유를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야 나도 여기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갖고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재해석한 언어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때가 강요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백년대계라고 하잖아. 한 방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투자는 이런 거구나 하고 다 왔을 때 이제 바뀌는 거지. 투자는 이런 거예요. 그럼 오늘 뭐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